네, 이번 차시는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위상, 위치에 따라 상이 달라져 보인다. 누구의? 달의. 왜 그럴까요? 일단 달의 모양이 달라져 보이는 이유는 달이 태양처럼 직접 빛을 낼 수 없는 천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구와 달과 태양이 서로 각각 이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에게는 달의 모양이 달라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의 모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달만 그려서는 절대 달의 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의 운동하는 경로, 달의 공전 궤도와 그다음에 지구와 태양 이 세 가지 천체가 모두 필요하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관측자인 우리가 사는 지구와 그리고 달에게 빛을 제공해줄 태양과 그리고 이제 달을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일 때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의 공전 궤도를 그려줘야 합니다. 자, 지구 주변으로 달의 공전 궤도를 일단 그렸어요. 달의 공전 방향은 역시나 지구의 자전거 공전과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달의 위상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8군데만 집어서 달의 위상을 확인해 볼 건데요. 피자 조각 자르듯이 한번 달의 공전궤도를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8군데를 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구와 태양이 나란한 곳 2군데,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와 직각을 이룰 군데 2군데,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4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달을 직접 그려서 작도하는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실제 달 모형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8군데 위치에.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8군데 위치에 달 모형을 붙였는데요. 스타일폼 9에다가 반은 검은색, 반은 노란색을 칠한 달의 모형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좀 이게 큰데 색칠할 때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혼자 칠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처음 이 단원 가르칠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같이 도와줘서 칠했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 성인이 되었네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던데 어쨌든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그 친구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 덕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마다 수업 영상이나 이렇게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죠. 네, 고마움을 전하면서 네, 지금 보면 8군데 달의 모양을 붙였는데 왜 선생님이 노란 색깔이랑 검은색을 구분해서 색칠을 해놨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다시피 선생님이 막 붙이지 않았어요, 칠판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칠판에다가 정성 들여 붙였습니다. 어떤 규칙일까요? 일단 색깔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돼 있죠. 노란색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게, 검은색이 왼쪽으로 가게끔 정확하게 달을 붙였습니다. 왜 노란색이 오른쪽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실제로 달은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닌 돌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까만 돌과 사실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그걸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과 검은색이 의미하는 거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태양빛을 받지 않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놓여진 상황을 보면 오른쪽에 태양이 있고 지금 이제 왼쪽에 지구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전 중인 달의 궤도가 보이는 시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근데 우리 달이라는 건 지금 누구 기준에서 볼 거죠? 우리 이 관점처럼 외계인 관점에서 달을 관측할 건가요? 달의 위상을? 아니죠. 지구에 있는 지구인의 위치에서 지금 각각 여기 1, 2, 3, 4, 5, 6, 7, 8번 달의 위치에 있을 때 달이 어떻게 지구인에게 보여지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작도상의 이 모습과 그다음에 지구인이 관측할 모습.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는 태양빛이 올 때 달의 어떤 부분이 태양빛을 받고 어떤 부분이 달의 그 태양빛을 받지 않는지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노란색은 지금 전부 다 달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 오른쪽에 태양빛을 받고 있죠. 왜? 지금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선생님 태양을 왼쪽에 그렸으면 당연히 이 그림 다 바뀌었을 거예요. 왼쪽에 노란 색깔이 그려지게
보게끔 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 오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있든지 달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오른쪽의 면이 태양빛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태양빛을 어느 부분이 달이 받았는지가 달의 위상을 관측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달이 태양처럼 빛을 내는 천체라고 한다면 태양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냥 항상 달의 동그란 모습이 보이겠죠. 하지만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태양과의 지구와의 달과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달이 8개인가요? 가 아니라 공정궤도 상에 지금 각각 8군데의 위치 선생님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냥 다 위치를 놔본 거예요. 지금 이 상관관계를 알으라고. 어떻게 태양빛을 받아지는 이 관계를 알아 선생님이 일부러 8개를 만든 거지 실제 달은 여기 하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약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돌아서 다시 오죠. 그런데 선생님 보기 쉽게 지금 8개의 달을 다 일부러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않도록. 자, 그럼 일단 관측자를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가 태양빛에 의해서 달의 어떤 부분에 태양빛을 받아지는지 오른쪽인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 관점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관측자의 위치에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각각의 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우리 지구인의 관점에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지금 달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노란색과 검은색깔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선이 하나 더 보여요. 이게 무슨 선이죠 지금? 초록색깔 점선이 보이죠? 근데 달의 위치에 따라서 점선의 각도가 다 달라요. 자, 선생님이 이 점선에 의미하는 거는 이건 또 없네? 반대쪽에는 얘도 없어요. 근데 이 나머지는 다 있어. 자, 다시 이제 멀리서 봐보면 지금 점선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이 있어요. 이 점선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점선이 지금 마침 뭐랑 일치하는데 여기도 원래는 점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선과 겹치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초록색깔 점선은 뭐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것과 겹치는 걸까? 자, 보시면 달의 공정궤도랑 선이 나란하게, 요건 이제 곡선이지만 요건 직선으로 표현됐죠. 이 달의 공정궤도와 나란하게 그려지는 이 초록색깔 점선의 정체, 바로 지구인에게 보여지는 면적과 보여지지 않는 면적을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 달을 봤을 때 이 너머는 볼 수가 있을까? 볼 수가 없죠. 지금 지구인이 올려다보는 상황에서 지금 요 면적만 보이고 이 너머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깔 점선 지금 뭐를 그린 거냐면 지구인에게 보여질 면적과 보여지지 않을 면적을 경계지는 선이에요. 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너머는 보이지 않고 요 안쪽에만 지구인에게 보여지는 상황. 여기도 역시나 점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 너머는 지구인에게 아이쿠 또르르 넌 몇 번이니? 멀리도 올라가네.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또 그죠? 수업 영상의 묘미죠. 날것의 수업이다 정말. 나 왜 이렇게 뭐 잘 떨어뜨리니?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록색깔 선은 지구인에게 보여질 곳과 보여지지 않을 곳의 경계면을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여질 곳, 지구 쪽, 지구가 아닌 쪽. 한마디로 지구에 향하는 쪽과 지구가 향하지 않는 쪽 이렇게 좀 쭉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 이제 우리 지금 이게 붙여놓은 이 상황에서 태양빛이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 나눴고 지구에게 보여질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 나눴어요. 이제 세 번째는 관측만 하면 돼요. 누구 관점에서? 지구인의 관점에서. 자, 이제 1번부터 해서 2, 3, 4, 5, 6, 7, 8번까지 가볼게.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가볼게. 지구인의 관점에서 달을 봅시다. 자, 까만 달이 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달이 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달이 시커멓게 보이죠? 아, 영상을 뒤집어야 되나 이거? 시커멓게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달이 떠 있는데 시커멓다. 자, 달은 우리에게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보여준다. 다시 얘기해서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천체이기 때문에 떠 있지만 태양빛이 받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달이 보여지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이 떠 있는데 지금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지구를 향해 있지 않죠? 달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이거예요.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위치 1번, 2번 가볼게. 자, 지금 이제 1번일 때는 사실 음력 1일이에요. 우리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 안 되고 음력으로 해야겠죠? 자, 이제 음력 1일, 음력 2, 3, 4, 5일쯤이 됐어요. 자, 3, 4일, 3, 4, 5일쯤이 됐어. 자, 여기 위치 있을 때 달을 한번 봅시다. 짠! 지금 어때요? 아까 시커먼 달이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 모양의 달이 보이죠? 살짝 어느 쪽이 보여? 관측자의 기준으로 오른쪽이 보이는 거, 왼쪽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이 보이죠? 아, 달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슬슬 태양빛이 받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뭐에 따라서?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러면 또 화면이 기울어질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한데? 자, 그 다음에 다시 3일째. 음력 3, 4, 5, 6, 7, 8. 음력 7, 8일쯤 됐으면 이제 또 어떻게 보일까? 자, 들여다볼까요? 요렇게. 반달이다. 근데 어느 쪽 반달? 노란색만 보는 거야? 노란색 보지 까만색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이 가려서 안 보이고 노란 색깔만 보이는 거야? 오른쪽 보이죠? 자, 음력 7일, 음력 8일, 음력 9일. 점점 노란 면적이 넓어지는구나. 그러다가 음력 9일, 10일, 12, 13, 14, 15. 음력 15일이 됐을 때 보름달이 뜬다. 아, 보름달이 음력 15일에 뜨는 거군요. 정월대보름 음력 15일이죠. 1월인가? 자, 15, 음력 16, 음력 17, 음력 18. 달이 사라졌네? 어느 쪽이 사라졌죠? 오른쪽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까 오른쪽부터 생겼는데 사라질 때도 오른쪽부터 사라지네요. 자, 음력 22일, 음력 23, 24, 25, 26. 자, 이제 달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또 반만 보여요. 근데 이번 어느 쪽 반이 보여? 왼쪽 반이 보이죠? 아까는 오른쪽 반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왼쪽 반이 보이네. 25일, 26일, 27일, 28일 해서 이제 점점 달이 사라지다 또 눈썹 모양의 달이 남았네요. 이번에는 왼쪽 눈썹이었죠. 그래서 28, 29, 30에서 다시 오면 음력 1일로 넘어가면서 달이 떠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이렇게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지구에게 보여주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보이지 않는 날짜부터 슬슬 초승달, 반달, 약간 애매한 달, 보름달, 애매한 달, 반달, 다시 눈썹 모양의 달까지 눈썹 모양 달, 반달, 애매한 달, 보름달, 떠있는 달, 안 보이는 달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해주면 여기가 월초예요. 2, 3, 4일이었잖아요. 음력. 월초기 때문에 초승달이야. 반달인데 먼저 나와요. 위아래 상현달. 그 다음에 애매한 달. 요 이름 있긴 한데 패스할게요. 보름달 혹은 망. 요것도 애매한 달. 여기는 아까 반달이었는데 지구인의 관점으로 왼쪽 반달. 우리가 선생님 둘 다 오른쪽인데요? 지금은 우주인 관점이잖아. 얘 관점 봤을 때 아까 이 반달은 왼쪽 반달로 보였어요. 아까 보였죠? 그래서 얘는 하현달. 먼저 보이는 게 상현, 월 말에 보이는 게 하현, 다시 마지막 월 말쯤, 음력 월 말쯤 보이는 이 시기가 눈썹 모양 달이긴 한데 얘는 월 초에 보이기 때문에 초승달. 얘는 모양은 비슷한데 왼쪽이 이렇게 보이는 금음달. 다시 말일 혹은 월 1일이 되면 바로 달이 떠있지만 보이지 않는 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달의 위상이 어떻게 관측자에게 보이는지 한번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를 음력 1일로 두고요.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공전 주기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한 달, 약 30일이 지난 후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제 띄엄띄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음력 1일에는 달이 떠 있지만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지구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삭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의 X표를 쳐놨죠. 그 다음에 날짜가 지나서 1, 2, 3, 4, 음력 3일쯤, 3, 4일쯤에는 이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조금씩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눈썹 모양 달인 초승달이 보이게 되고요. 다시 음력 3, 4, 5일 지나서 음력 7일, 8일 정도가 되면 이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점점 넓어져서 달의 절반 정도가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
관측자의 오른쪽에 달이 보이는 상황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자, 음력 7, 8, 9, 10, 11, 12, 10, 11, 12 이날 때쯤에는 굉장히 모양이 애매하죠. 이때는 이제 이지러진 달이라고 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달 이상 보름달 미만인 상황을 이지러진 달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 15일이 되면 이제 공전주기의 절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한 공전기의 반 정도 지금 반대편에 왔죠. 음력 1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가 음력 15일 정도 되고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전부 다 지구를 향해 있는 보름달, 한 글자로 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일, 16일, 17일 계속 반시계 방향 공전을 해서 음력 19일 정도가 되면 이제 모양이 또 애매해지죠. 달이 반달은 이상인데 보름달보다는 작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부분이 안 보이는 쪽이 이제 오른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부터 조금씩 달이 안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역시나 이지러진 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 보여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면서 음력 9, 19, 20, 21, 22 이제 이때쯤 되면 왼쪽 절반만 남는 반달이 됩니다. 이 왼쪽 절반은 우리가 하현달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또 눈썹 모양의 달이 남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밝은 부분이 위치하기 때문에 아까 음력 3일쯤에 봤던 초승달과는 모양이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 이게 대칭인 모습이죠. 이때 이제 월말에 보게 되는 이 눈썹 모양이 다른 금음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태양과 지구가 있고 또 지구를 공전하는 달이 있고 달이 공전 궤도를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한 8군데 정도 위치를 잡았을 때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면적이 지구에게 얼마나 향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지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 또 그게 며칠 즈음일지 달의 이름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